파이썬 멘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멘토 조인석입니다. 이번 장부터는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죠. 챕터 3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 분석에 대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 학습 목표부터 볼까요? 학습 목표는 대한민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을 분석을 하는데 미국과 그 추이를 비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 복잡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덜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기본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시고 다양한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정제 및 가공법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의미 있는 정보, 그런 인사이트, 통찰을 얻는 방법을 경험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3장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형식의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이나 강사님들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고 후반부에 있는 직접 풀어보기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로 영상을 진행할 텐데요. 본문의 실습을 잘 따라 하셨다면 직접 문제 풀어보기를 수행하는 데 크게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3장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의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데이터 분석의 기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떤 절차가 수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통찰을 얻고자 하는 그 문제를 정의를 먼저 하시고, 그 정의된 문제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해서 수집을 하시고, 수집한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가공한 뒤에 그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통찰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장의 문제 정의는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온 친구가 있는데, 안나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죠. 자기 친구를 하와이로 초대를 하고 싶은데 하와이에 있는 코로나 감염 추이가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더 악화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결과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2월 20일 시점으로 급격하게 지금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그냥 플랫하게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추이가 훨씬 낮은 거죠. 이런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하와이에 있는 인구만 추출해서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일단 계산을 먼저 해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동일한 장소에서 수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 기반으로 하와이 데이터만 추출해서 합치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3장 내용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데이터 수집 부분입니다. 일단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앞서 적절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텐데요. 데이터의 성격은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속성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구글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구글링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통계 데이터 출처 중 하나인 OWID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OWID는 Our World in Data라는 웹사이트의 약자입니다. OWID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미 지금 보고 계시는 저런 선 그래프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우리 목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비슷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이트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OWID에 있는 데이터 다운로드하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고요. 다운로드를 할 때 데이터 포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포맷인지 이해를 한 상태에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책에 전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포맷은 CSV 포맷입니다. CSV는 각 항목 값을 콤마 기호로 구분하는 데이터죠. 엑셀로 따지면 이 콤마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컬럼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이 하나의 레코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제 및 가공을 할 텐데 3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최소화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파이썬 소스 코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적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신규 주피터 노트북 하나 생성을 하신 다음에 노트북에다가 조금 전에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을 적재를 할 겁니다. 자, 적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구글링으로 어떻게 그런 소스 코드 레퍼런스 문서를 찾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레퍼런스 문서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기술의 공식적인 참조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통해서 그 레퍼런스 문서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구글링만으로도 꽤 수준 높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식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한국 일반 개발자들이 자기 블로그 포스트나 이렇게 올려놓은 콘텐츠를 보고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료들은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버전이 굉장히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뒤처져 있는 그런 예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영문으로 검색을 하시고 공식 참조 문서를 참고를 해서 소스 코드 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글링한 결과를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소스 코드예요. 이번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한 문서가 구글링 상단에 노출이 되었고, 그 블로그 포스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스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문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신 CSV 파일을 탑재를 해야겠죠. 이 코드로 탑재를 하시면 되고요. 탑재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공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가공을 하려면 데이터의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천 데이터 상위 5개 레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메소드인 헤드 메소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이름이라든지 각 로우의 번호에 따라서 각 레코드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행과 열의 기본적인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또 info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요약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집한 데이터를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일반적으로 일부 데이터를 추출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방법 제가 설명하고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유일한 데이터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유니크 메소드를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데이터에 들어있는 나라 정보를 전부 다 확보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 데이터만 추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 로케이션의 값이 사우스 코리아인 것만 추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색인을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무의미했던 숫자를 제가 원하는 날짜 형태로 변경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미국 데이터 추출을 하고요. 똑같이 색인을 날짜로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각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각화 라이브러리인 매트플롯립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어떤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어떤 시각화 라이브러리 있는지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구글링을 통해서 판다스 차트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라고 치시면 판다스의 공식 레퍼런스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매트플롯립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그대로 차트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다스 라인 플롯 example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선그래프 예시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레퍼런스 문서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복사하셔서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아시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수집한 그 데이터에 바로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들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날짜별 확진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X축으로는 시간을 놓고 Y축으로 확진자 수를 놓으면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색인을 사용한 날짜의 값 같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결국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서 하나의 메소드로 두 개의 선그래프를 그리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헤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현재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같이 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plot.line 메소드를 통해서 선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X축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슬라이싱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장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왼쪽이 기준을 잡아주고 오른쪽에 아무 값도 넣지 않으면 이 기준부터 끝까지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보여줘라 라는 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리고 X축 레이블에 각도를 넣기 위해서 ROT 인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구글링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추가했던 이유는 레퍼런스를 보시고 이런 인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ROT 인수는 int 정수형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눈금을 t라고 하거든요. 그 t에 보여지는 그 문자 레이블을 로테이션 돌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OT 45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인수가 이렇게 45도 각도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식 설명하고 있고요. 확진자 비율이라 하면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각 나라의 전체 인구수가 다르다 보니 비교하는 것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수의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율을 구하는 거죠. 전체 인구수 대비 확진자 수는 몇 %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면 한국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죠. 오미크론 나왔을 때 얘기예요. 2022년 초죠. 그래서 올해 그래프만 잘라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교차로 크로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확진자 비율이 한국의 확진자 비율보다 한 시점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벌써 이제 반년도 지난 이야기니까 다시 계산해보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셨으니까 X축에 있는 범위를 조절하시면서 슬라이싱 기술로 조절하실 수가 있겠죠.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좀 바꿔서 한번 보시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에서는 시각화한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프로젝트 초반에 정의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얻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될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드디어 1번 문제 직접 풀어보기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일자별 총 인구 대비 확진자 수 비율 변동 초이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결과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한국보다 높았고 이 오미크론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수행했던 후반부는 변경될 게 거의 없을 거고, 그죠?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할 때 미국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데이터를 추출하면 되겠죠.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응용 예제 1번 프랑스 데이터 추가하기입니다. 이 소스 코드 실행하시려면 지금까지 실행하셨던 3장의 소스 코드 있죠. 여기에 이어서 실행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3장의 본문 내용의 최종 결과가 눈에 보이고 있죠. 이 상태에서 프랑스 데이터만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어렵지 않죠. 프랑스 국가의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미 프랑스 국가에 대한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에 이미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면 리바이드 데이터 프레임의 로케이션이 프랑스인 거, 그렇죠? 그 유일한 국가들 리스트를 봤을 때 프랑스에 해당하는 국가 이름은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넣어서 이렇게 대괄호를 넣고 조건을 집어넣어주면 제가 원하는 프랑스 데이터 프레임만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헤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랑스 데이터만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색인을 데이트로 바꾸는 과정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수를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추출을 하고 있죠. 추출한 데이터 프레임의 값을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면 색인이 데이트이고 확진자 수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실은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의 값만 추출을 했기 때문에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변수 이름 넣고 물음표 넣어서 확인해 보면 여기 지금 시리즈라고 나와 있죠. 판다스에 제공하는 두 가지 타입 중에 데이터 프레임은 맵과 같이 여러 개의 값이 들어있는 경우고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에 값만 하나 들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치 리스트나 투표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프랑스 데이터는 한국이랑 미국보다 좀 늦게 취합됐기 때문에 국민 수를 올해 날짜 기준으로 구한다라고 하고 있죠. 한국과 미국에서 수집한 첫날의 데이터랑 프랑스의 첫날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은 프랑스 데이터가 조금 더 늦게 수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율을 구하기 위한 인구수는 2022년도 1월 1일자로 잡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의 인구수를 잡은 다음에 한국 인구수 대비 프랑스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을 구했죠. 그 비율 구한 거를 이 코리아 토탈 케이시스 시리즈에다 곱해주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 프랑스와 한국이 굉장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소스 코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영국이랑 폴란드를 추가를 했어요. 영국, 폴란드. 로케이션에다가 유나이티드 킹덤, 폴란드 넣은 거 빼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실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작업을 했던 거는 한 그래프에 5개국 비율을 모두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인구 비율 분자를 한국으로 변경을 해서 각 4개 나라에 대한 비율을 구한 겁니다. Shift 엔터 한 다음에 USA 토탈 케이스를 USA 레이스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비율이 반영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되겠죠. 이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했습니다. 코리아, USA, 프랑스,
GBR이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영국이고 그 폴란드. 이렇게 해서 각 국가의 레이스를 곱하면 한국 국가 대비 다른 나라의 비율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기는 그대로 한국에 있는 날짜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서 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돈을 하기 위해서 올해 날짜와 다시 X축을 45도 꺾어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한국이 제일 급격하게 올라갔고 프랑스도 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오히려 약간 추세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한국만큼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미크론 이 시점에서 좀 둔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미국은 재밌게도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리고 폴란드도 그렇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5개 국가에 대한 확진자 현황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 다 푸셨으면 요약장표 가셔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 한번 쭉 요약해 보시고요. 여기 연습 문제도 한번 쭉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보시면 지금 실습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시 문제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중요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찝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나라죠. 50여 개가 넘는 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저희 문제를 정했을 때 하와이랑 비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하와이 인구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 전체 땅에 비해서는요. 하와이 주에 대한 인구수라든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를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작업을 하셨던 그 데이터셋에 합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참 흥미롭겠죠?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 업데이트도 금방 되니까 알람에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이썬 멘토 조인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썬 멘토